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2회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원성진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회전 저희가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을 중계해드렸었는데 선수들이 정말 컨디션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박정환 자신의 기풍대로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또 김지석 구단은 전투에서 승리를 잡은 다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커제 구단을 제압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김지석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거 정말 큰 한판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 하면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기사들에게 최대 껄끄러운 기사이기 때문에 커제 구단을 잡은 것은 꽤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 선수들이 총 7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과연 본선 2회전에는 몇 명의 선수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는 중국에서 주최 주관한 대회인데요. 총 32명의 선수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32강전인 것은 똑같은데요. 네. A 16명씩 A조와 B조를 나누게 되고요. 각 조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조 A자 우승자와 B조 준우승자, B조 우승자와 A조 준우승자가 서로 크로스로 다시 4강 재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네,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승 상금이 정말 큽니다. 200만 위엔, 하나로는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7집 반이 주어지는 대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선 2회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진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A조 대진인데요. 총 3명의 한국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단 한 명의 선수도 이름을 못 올렸네요. 네, 최철환 구단, 이창호 구단, 강동원 구단이 모두 중국 기사에게 패배를 했고요. 네. 특히 강동현 구단의 패배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데요. 구리 구단에게 상대 전적은 밀렸지만 최근의 기세로 봤을 땐 강동현 구단의 승리를 점쳤었는데 조금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조에는 일본의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기사고요. 그렇다면 일단 준결승에 한 장 이상의 카드가 확보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B조 대진 확인해 볼까요? 4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4명 모두 승리를 거뒀네요. 네, A조와는 반대로 한국 기사가 4명 모두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은 어느 정도 네. 이제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동훈 구단과 김지석 구단 굉장히 만만치 않았었는데 두 기사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매회전 이 분산, 국가 분산별 배치가 아니거든요. 네, 이번 대회 경우에는 한 번 추첨을 하면은 결승까지는 끝까지 가기 때문에 네. 한국 선수끼리 만나는 것을 좀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 이동훈 구단이 만나게 되었고 오늘 또 신진서, 김지석 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두 기사가 만나게 됩니다. 네. 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신진서 구단, 당이페이 구단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2000년생 그리고 95년생, 나이는 5살 차이가 나고요. 상대 전적이 4대4로 팽팽해요. 네. 신진석 구단이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계대회 두강을 나타냈을 땐 당이페이 구단에게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중간에 3연패를 당하면서 조금 약간의 천적이 아닐까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한 판을 이기면서 네. 다시 또 신진석 구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령배 8강이라는 큰 승리를 했고요. 하지만 역시 당이페이 구단 2017년도 LG배 우승자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승할 때 신진석 구단에게 4강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이어지는 한중전 김지석 구단, 탕웨이신 구단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89년생, 93년생. 이 두 선수도 9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래도 김지석 구단이 한 판 앞서가요. 네, 김지석 구단이 삼성화재배 우승 결승에서 네. 탕웨이신 구단을 꺾으면서 당시에 우승을 하면서 탕웨이신 구단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는 3연패를 당하면서 네. 조금 탕웨이신 구단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매판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구단 모두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 기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심진서 구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연승을 거두면서 정말 쾌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김지석 구단이 살짝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다가 최근에 용성전을 또 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본선 2회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진서 구단, 당이페이 구단의 대결로 가보시죠. 천부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자, 각자 2시간에 1분 5회가 주어지는 대회인데요. 바둑은 한국 시각으로 1시 반에 시작이 됐습니다. 돌과리 결과 신진서 구단이 흙을 쥐게 됐고요. 이대국 포함해서 올해만 벌써 4번째 만남이더라고요. 네, 공교롭게도 두 기사가 매 세계 대회마다 거의 만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두 기사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많이 만났는데 올해 농심배 3차전의 대국이었죠. 네, 그 대국 이후에 출람배 24강전 그리고 백령배 8강에서 만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두 기사의 이제 대결이 가장 좀 이슈가 되었던 대결이 LG배 4강전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신진서 구단이 사실 지기 힘든 바둑을 역전패를 당하면서 그다음부터 당이페이 구단한테 3연패를 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천적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백령배에서 이기면서 어느 정도 당이페이 구단한테 자신감은 찾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백령배 준결승에 신진서 구단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배 16강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신진서 구단이 16연승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요. 네. 상대도 엄청난 기사들과 만났어요. 네, 계속 바둑 리그 같은 경우에도 상대 지명이 굉장히 높은 지명이랑 상위 지명이랑 만났었고요. 네. 또 중국 리그도 거의 주장전을 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기사들을 상대로 16연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승 기록이 누가 연승왕이신지 아신가요? 연승상을 받는지? 김지석 구단이 가장 좋았던 걸로 아는데 네. 신진서 구단이 역전한 거 아닌가요? 지금 김지석 구단이 16연승을 했었었고요.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이 16연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오늘 이긴다면 사실상 다승왕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다면 공동 다승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동 수상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도 이 천부배 세계 대회에서 또 당이페이 구단을 만나게 된 거니까 이왕이면 신진서 구단이 다승왕을 네. 거머쥘 수 있도록 연승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이페이 구단의 기풍은 굉장한 사실 집바둑이에요. 좀 세밀한 부분에 강하고요. 전투를 그리 즐겨하는 바둑은 아닙니다. 또 신진서 구단도 전투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또 먼저 걸어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두 기사가 뒀을 때 좀 미세한 승부, 뭐 크게 한쪽이 이렇게 잡히거나 이런 대결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이페이 구단이 이쪽으로 협공을 했네요.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이 협공은 프로 기사들이 가장 애용하는 보석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수가 안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뒤로 사실 저는 거의 세칸 협공은 잘 두어지지 않는 모양인데요. 당이페이 구단이 오랜만에 이 세칸 협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협공에 있어서도 승률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군요. 네, 이 협공뿐만 아니라 이곳을요. 자, 이렇게 그냥 교환되는 자체로 승률이 100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날일자 그 어깨를 잘 안 짚히거든요. 최근에 트렌드는요. 하지만 당이페이 구단은 어차피 이렇게 둬도 한 판의 바둑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진행을 정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는 정석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사실 딱 정석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석이라는 게 사라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석도 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퍼센트가 비슷한 그런 모양들을 좀 정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날일자가 아닌 눈목자로 두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요. 네, 사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모양이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은 두 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둔다면 붙이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거의 필연의 진행입니다. 백은 실리를 취했고 흑은 두텀을 차지해서 예전에는 사실 호각이라고 불리던 정석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흑이 조금 두텁다는 평이 있고요. 이건 역시 흙이 좋군요. 네. 또 하나는 이쪽을 붙여서 조금 강하게 두는 수법인데요. 네, 사실 이 변화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나오던 정석인 네. 거 아닌가요? 예전에 사실 이런 모양은 그래도 간간히 나왔었는데 사실 미완의 정석이거든요. 아직 완벽한 정석은 아닙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형태일까요? 네, 연구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사실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백이 붙여갔으니 나오게 될까요? 글쎄요, 여기서 지금 신진서 구단이 아까 그 변화가 좀 복잡하다고 싫다고 하면은 비껴서 젖혀서 두는 수법도 있고요. 이렇게 두면 보다 좀 간명하게 초반 포석이 전개가 됩니다. 네. 두고 중앙을 밀고요. 네, 이런 식의 좀 비교적 간단한 모양을 신진서 구단이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간명한 수를 진행시킵니다. 신진서 구단은 AI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당이페이 구단은 그래도 중국 기사치고 가까운 편이시잖아요. 네, 사실 당이페이 구단은 저보다 조금 어리긴 하지만 예전에 술자리에서 몇 번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술도 좋아하고 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딱 공부만 이렇게 네. 좋아하는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둑을 봤을 때 흘러가는 걸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일페이 구단은 AI를 연구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길을 좀 묵묵히 걸어가는 편일까요?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요. 네. 지금 이 색간역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AI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네, 좀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기사가 아닐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냥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붙이는 수가 네. 이 모양이 거의 최근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끼리 많이 나왔을 때 이 수가 등장을 수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 수를 처음 둔 게 저는 박정환 구단이 둔 거를 처음 봤었는데요. 네. 당시에 그래도 이 수가 꽤 괜찮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김을 방지해 두겠다는 건가요? 네, 이쪽을 선수로 교환을 한 다음에
이런 진행이 됐을 때 네. 아까 이 부분에 약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조금 단단해진 건 있지만 이 한 점 끊기는 것을 방비했기 때문에 흙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환 자체가 좌변으로만 봤을 때는 굳혀주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붙이고 끊어갔어요. 네, 초반부터 상당히 신진석 구단이 적극적으로 판을 전개를 하네요. 네. 예전에 나왔던 형태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늘고 나가서 끊는 거였던 거죠. 아, 예전에 나왔던 것은 백이 젖히진 않았었고요. 당시에 이곳을 늘고요. 네. 이런 식의 전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꽤 오래전에 나와서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형태가 됐던 것 같고요. 젖혔던 게 아니었던 거군요. 네, 이런 형태가 나왔고 아마 젖히면은 끊어서 신진석 구단은 둘만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이페이 구단이 알기 쉽게 둔다면 단수를 치고요. 나가고 나갈 때. 근데 이쪽으로 잡는 것은 물론 좋긴 하지만 이쪽에 한 점의 손실이 더 커 보이거든요. 저상기 쪽에. 그렇기 때문에 흙은 단수를 치고 나갈 때 나가게 된다면 흙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백도 축으로 잡고요. 네. 이곳을 끊거나 이곳을 나가서 물론 이 한 점은 축으로 잡혔습니다만 이런 곳에 선수가 하변 쪽에 선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진석 구단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진행대로 나오겠어요. 예, 최근에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보면서 원성준 구단도 실력이 더 세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던 건가요? 글쎄요. 사실 예전부터 신진석 구단은 이제 언제 포텐이 터지냐 뭐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국내 대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만 좀 세계 대회에서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최근 백령배에서 4강에 올라가면서 세계 대회에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고요. 네. 예전에는 좀 경솔한 부분이나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신진석 구단답지 않게 지는 바둑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둑이 좀 나쁘더라도 끝까지 좀 물고 끈기로 늘어지나요? 역전을 시키는 그런 바둑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좀 바둑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 경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신진서 구단도 이 경솔함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해요. 네, 본인도 사실 그런 약점은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또 사실 약점 알고는 있지만 고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예전에는 굉장히 좀 빠른 손이었죠. 정말 속기로 일관하고 신석 구단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고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바둑을 둘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두는 것이 그게 한 판 그렇게 되면은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속 바둑 둘 때 그 습관 같은 거를 좀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얘기해 주신 대로 백령배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좀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8강에서의 승리를 했던 기사가 바로 이 당이페이 구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연패를 끊었어요. 네. 이게 좀 바둑이 모든 좀 스포츠 종목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상대성을 무시 못 하거든요. 당이페이 구단과 신진석 구단이 두면은 사실 누가 봐도 신진석 구단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 3연패를 당할 때의 내용이 첫 판은 역전패, 또 두 번째 판도 역전패, 세 번째 판은 완패 이런 식으로 바둑이 되거든요. 그러냐면은 첫 판에는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없겠죠. 부담이 네. 없기 때문에 두뇌이 한 번 역전패를 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마음이 후반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런 것을 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백령배에서 마지막 판을 이겼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대국이 올해만 네 번째 대국인데요. 보면은 좀 자주 만나게 되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성진 구단은 어느 기사를 좀 자주 만나는 편인가요? 사실 최근에는 중국 기사랑 그렇게 많이 두질 못해가지고 네, 추첨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나마 최근에는 좀 커제 구단이랑 한 2년 사이인가요? 한 2년 사이에 그래도 한 5판 정도 좀 많이 만났었는데요. 저희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만난 기사 아닌가요? 네, 외국 기사로서는 가장 많이 만났고요. 사실 예전에는 구리 구단과 천야의 구단을 조금 많이 뒀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몇 승 몇 패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두 기사 모두 한 10판씩, 각 10판씩 정도 뒀던 것 같습니다. 자, 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으로 느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늘었고요. 이쪽을 늘죠. 네.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곳은 이제 흙이 잡아야겠죠. 한 점을 잡는다면 백도 여기서 손을 돌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 한 점은 이제 조금 가벼워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점을 잡아두는 것도 굉장히 좀 두터운 수법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두터운 수법보다는 초반에 발이 빠르게 두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점은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곳을 젖혀간다든지 아니면 네. 손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흙이 귀 쪽을 나가서 끊거나 막거나 이런 수법을 보여줬는데 백은 그 자리가 별로 급한 자리가 아닌가 봐요. 이곳이요. 예. 이곳 굉장히 큰 자리죠. 지금도 이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수인데요. 아까보다 조금 가치가 줄어든 것은 이 지금 흙돌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단순히 지금 이 자리는 집으로만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큰 자리긴 합니다만 아까보단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좌상 부근을 둘 바에는 흙을 젖혀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게 더 나은 거군요. 글쎄요, 큰 차이는 안 나 보이는데 네. 저는 좌상기를 둔다면 이곳이 지금은 일감이고요. 이곳 아니면 손을 빼는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입회의 구단의 바둑을 보면 좀 장고형의 기사다라고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당입회의 구단이 속기도 잘 두는 기사인데요. 평상시에 이제 인터넷 바둑 10초를 굉장히 많이 뒀었어요. 당입회의 구단이. 자주 두는 편인가요? 네,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한때 모 사이트에서 10초 바둑을 정말 한 달에 몇백 판씩 두고 그랬던 기사입니다. 몇백 판이요? 네, 제가 뭐 100판 이상은 수도 없이 봤고요. 네, 막 그게 가능해요. 네, 아무래도 10초 바둑이다 보니까 하루에 네. 뭐 많이 둘 때는 뭐 10판, 20판도 이렇게 두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잘 안 두는 편인가요? 최근에는 글쎄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예전보단 조금 판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원성준 구단도 집에 와서 네. 제 공부방에 들어가면 계속 바둑 두는 초 읽는 소리 들리던데 네. 온라인 대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저도 사실 제 나이에 거의 제일 많이 두는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저는 기보나 보는 거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좀 그 공부를 할 때 바둑을 두는 쪽으로 좀 네. 공부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소리는 잘 안 났던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최근에 바둑을 좀 많이 두는 기사가 있다면 어떤 기사가 있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좀 젊은 기사들은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의 지금 2000년생 셰커, 네. 라오이아너, 뭐 리웨이칭 이런 기사들은 하루 종일 거의 바둑만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에는 뭐 탄샤오 구단이나 뭐 허재 구단도 자주 두고요. 네. 사실 인터넷
그 바둑이 가장 강하기로 소문난 판팅이 구단이 예전부터 꾸준히 많이 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사들 중에는 변상일 구단이 좀 많이 두는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도 많이 두나요? 네, 최근에도 많이 두고 있고요. 한때 좀 변상일 구단이 전성기로 많이 둘 때에 비하면 네. 최근엔 조금 판수를 줄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두는 기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조절을 하면서 두는 편이군요. 자, 그런데 당이페이 구단이 원성진 구단이 두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자리를 두어갔어요. 글쎄요, 저는 약간 부분적으로는 좀 느슨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음, 물론 이 한 점의 자리도 분명히 두터운 자리인데요. 글쎄요, 저는 저 같으면 이곳을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걸치거나, 좀 발 빠르게 네, 전개하는 걸 예상을 해봤었는데요. 글쎄요, 이쪽 걸치거나 두는 것도 이 한 점은 조금 가볍다고 판단을 했는데, 당이페이 구단은 장기전을 벌써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덤이 7집반이기 때문에 네. 좀 두텁게 판을 꾸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깨 짚는 수 오늘도 등장합니다. 앞서 인공지능 포석 연구에 의하면 흙이 날일자로 걸쳐갔을 때 3칸 낮게 협공하는 수가 네, 승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면은 이 우상의 AI가 나오기는 있지만 네. 원성진 구단이 공부하는 AI에 의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사실 요새 그 인공지능이 나오고 형세를 좀 말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인데요. 네. 글쎄요, 저는 최소한 흙이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음, 흙이 글쎄요, 저는 흙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초반이긴 하지만 저라면 흙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AI 승부 예측 정도 이 정도일까요? 네, 제가 느끼는 체감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한 55, 55 대 45 정도? 네, 굳이 따지자면 그 정도로 흙이 조금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1회전 저희가 박정환 272kg 김지석 허재 구단의 대국을 중계를 했었는데 해설을 하셨잖아요. 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던데요. 네, 해설을 잘한 게 맞나? 네. 좀 초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덜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신진서 구단이 예전만큼 손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이페이 구단과의 출발이라면 시간 차이를 좀 벌려두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의 트렌드가 좀 후반에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창 바둑을 공부할 때는 손이 빨리 나가면 혼났거든요. 남기고 지면은 정말 그날은 네. 너무 경솔하다고.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루였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시간을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연고된 포석을 쓰고요. 후반에 이제 시간을 남겨놔서 이기는 수순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트렌드가 됐죠. 어딘가 한 곳을 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 장면인 건가요? 지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을 항상 밀어가는 게 거의 무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당연시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다른 수를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이곳을 막히더라도 벌려서 이 막히는 자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당이페이 구단입니다. 자, 전국의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2회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한중전 김지석, 탕웨이신 구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바둑도 김지석 구단이 흙을 주게 됐고요. 네. 오늘도 3-3인가요? 입단 이래로 두 번째 두는 3-3일 거예요. 네. 김지석 구단이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도 화점만 두는 기사로 유명했거든요. 네. 화점이 나쁠 리는 없다라는 본인의 바둑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트렌드로 보면은 정확했네요. 네. 어느 정도 좀 인공지능이 만약에 맞다는 가정하에 말하면 네. 화점이 높죠. 아무래도 화점이 높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3-3을 뒀죠. 네. 글쎄요. 김지석 구단이 저도 거의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 글쎄요. 탕웨이신 구단을 만나서 좀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흐름을 좀 역행하는 느낌도 드는데 당시에 뭐 소목을 많이 둘 때 화점을 선호했었고 최근에는 기사들이 화점을 선호하다 보니까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너무 똑같은 포석만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AI 등장으로 더 다양해지는 바둑 스타일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현재 상대 전적 김지석 구단이 5-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3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연패예요. 네, 본인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탕웨이신 구단이 중국 내에서 랭킹으로는 1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한국 기사들이 좀 까다롭게 여기는 기사 중 한 명이잖아요. 네, 탕웨이신 구단의 기풍이 좀 극단적이에요, 바둑이. 워낙 선실리 후타게 그리고 뭐 살면 이기고 잡히면 지고 약간 이런 극단적인 기풍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네. 한국의 뭐 박정환 구단, 김지석 구단 모든 기사들이 승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선실리 후타게 좋아하는 기사들은 많은 것 같은데 네, 강도가 더 더 다른가요? 네, 더 강한 편이고요. 또 약간 후반에 버티기도 굉장히 강하고 조금 엷어서 남들 초반에 왜 이렇게까지 두지? 하는 바둑을 탕웨이신 구단 자주 구사를 합니다. 구침도 재밌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행마를 눈목자에서도 한 발 더 벌린 형태를 네. 만들었는데 세 칸으로 벌린 거죠? 세 칸 높게 벌렸다고 해야 되나요? 구침일까요? 벌림일까요? 애매합니다. 자, 구침, 벌림 그 중간 정도를 김지석 구단이 택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곳을 벌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벌렸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세 칸 정도의 모양은 잘 벌리질 않았죠. 좀 바둑이 세 칸은 돌이 한 칸 2립 3전인 건 가능을 하더라도 한 점밖에 없을 때 세 칸은 잘 벌리지 않았었거든요. 보통 1, 2, 2전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편견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든지 둘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일단 선실리 후타계를 좀 노리기 위한 수법일까요? 네, 탕웨이신 구단은 일단 실리가 없으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기사고 또 타계가 굉장히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붙이는 교환 같은 경우에도 탕웨이신 구단 굉장히 좋아하죠. 일단 좌하기 쪽에 실리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붙이는 교환하고 이런 식의 협공을 탕웨이신 구단은 선호합니다. 두 칸 낮게 협공을 하네요. 지금 이곳은 협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세 칸, 두 칸, 이 네 군데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탕웨이신 구단이라면 두 칸 낮은 수일 것 같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아, 그랬던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이 네 곳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어, 중에 하나 짚으셨던 네, 그 중에 하나 거군요. 집었던 겁니다. 네. 자, 탕웨이신 구단은 세 칸 높게 협공을 해갑니다. 그 탕웨이신 구단의 SNS, 개인 네. SNS를 보면 그 간식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 탕웨이신 구단이랑 직접 사실 시합에서 둔 적은 없고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없는데요. 제가 같이 이제 대국장에 있을 때 네. 같이 탕웨이신 구단에 이제 하는 행동들을 좀 유심히 봤었는데 보통 점심시간이 요새 최근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그 공간에 그 먹을 것을 조금 그 준비를 해줍니다. 네.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해주는데 보통 기사들이 잘 안 먹어요. 거의 한 5시간, 6시간을 바둑을 두더라도 거의 간식도 안 먹고 그 시간도 좀 아까워서 네. 잘 먹는 시간을 그 사용하지 않는데 탕웨이신 구단은 거기서 뭐 글쎄요 한 판 바둑두만 3-4번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면도 먹고 뭐도 먹고 네.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네.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본인이 조금 더 컨디션이 좋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먹으면 배고프면 수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 편의점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던가 하는 원 원 플러스 플러스 원. 원 네. 제도가 많잖아요. 네. 꼭 개태가는 기사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랑도 하고요. 네. 평상시에도 네, 김지석 구단도 먹는 시간 없으면은 예전에 네. 포도당 캔디로만 네. 네. 계속 그 바둑을 둘 때 바로 옆에다 두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것도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던 거겠죠. 네, 아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게 바둑두면 좀 당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당을 충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탕웨이신 구단은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네.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를 간다는 거죠. 지금 이곳을 들여다보는 행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 이 자리로요. 네.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들여다본 교환은 이 교환이 없다면 네. 이곳을 붙이고 이 부분에 그 337밉을 조금 방비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바둑은 많이 봤어도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과 비슷한 상황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흙이 만약에 2칸을 뛴다면 한 칸 들여다보고 지금처럼 반대편 들여다보고 이런 교환들 해두지 않았나요? 이곳으로 이렇게 뜬다는 말씀이시죠? 네, 뛰었다면 네. 이곳을 두고 좌측을 한 칸으로 들여다보고 네, 이런 형태가 이제 비슷한 모양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네, 조금 다르고 이 돌이 조금 멀찍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아, 지금 이 돌이 만약에 한 이 정도에 가 있다면 네, 이렇게 두더라도 이 교환이들이 크게 악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입구자의 형태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너무 뭉쳤기 때문에 네, 조금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군요. 네.
들여다보고 날일자. 네. 사실 들여다보는 교환 없어도 두 칸은 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탕일신 구단이 좀 독특한 수법을 초반부터 구사를 했는데요. 네. 이 교환이 만약에 없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붙이고 3-3 침입이 아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수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곳을 늘어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맞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 교환은 굉장한 득이죠. 아, 네. 그래서 해둔 거군요. 이렇게 그냥 조금 귀에 손해를 보더라도 흙의 모양이 좋진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이런 형태를 예상을 해서 이 교환을 해둔 것 같습니다. 이 해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흑도 3-3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은 나중에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이 교환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교환을 아낄까요? 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수를 찾아볼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환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똑같이 된다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교환은 사실 프로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악수거든요. 아, 이 교환이요? 네. 나중에 이런 데 어깨 짚었을 때 이런 곳에 이제 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분명한 악수예요. 아, 흑이 나중에 한 번 더 맞게 되면은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만약에 손을 뺐을 때 네. 이런 곳에 막혔을 때도 이 교환은 굉장히 악수죠. 네. 여러 가지로 이 교환은 백을 단단하게 해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지금 이곳을 붙여서 3-3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고요. 일단은 좀 보류를 해두고 중앙을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날일자로 타이트하게 중앙 진출을 내다봅니다. 탕웨이싱 구단은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인공지능의 영향을 좀 덜 받은 기사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런가요? 네, 인공지능의 수법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좌상 두 칸 높게 굳혔는데 네. 아,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인공지능의 참고도대로 둬야 되잖아요. 그 가장 확률이 높은 수대로. 아, 그런 수들이 있군요. 네, 그렇게 두지는 않고요. 네. 포석도 이제 본인이 두고 싶은 대로 좀 두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기사들 중에는 누가 가장 그 승률 높은 수들을 따라서 두는 편이라고 보여지시나요? 글쎄요, 그냥 대부분의 상위권 기사들이 인공지능 어느 정도는 연구를 할 것 같고요. 안 할 수 없죠. 네, 안 할 수가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예 기사들이 더 인공지능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조금 오래된 기사들은 본인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또 바둑도 관이 있고요. 네. 이론이 있기 때문에 분명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신예 기사들이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날일자가 3번 연속, 4번 연속이네요. 4번 연속 등장하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만약에 백이 손을 빼게 된다면 당장 끊는 수도 조금 노릴 수가 있고요. 이런 곳의 부분이 백이 좀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가 없을 때 이곳을 당한다면 이곳을 당한다면 백의 모양이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면 탕웨이신 구단이 정말 극단적인 선실리 후타게 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왠지 이 선수를 만났을 때 이 선수만큼 좀 실리를 탐하게 될 것도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선실리 후타게인데요. 네. 이제 집으로 그 선실리 후타게인 기사가 있고요. 탕웨이싱 구단은 좀 전투적인 선실리 후타게입니다. 아, 그 세부적인 게 또 달라요? 네, 조금 세부적으로 나는 조금 다른데 네. 아까 당이페이 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실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전투를 그리 즐겨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세한 바둑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탕웨이싱 구단은 좀 전투를 즐겨하면서 좀 극단적인 바둑, 아까 말씀드린 살거나 잡히거나 약간 네. 이런 극단적인 바둑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네, 오늘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게 오늘 김지석 구단이 획을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수가 3-3이었고요. 네. 3-3이라는 것은 귀를 확실하게 지켜두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글쎄요. 또 상대가 탕웨이신 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그럴 수도 건 있어요. 아닐까 그래서 싶기도 그럴 수도 하고요. 있죠. 네. 아무래도 3-3은 조금 더 화점보다는 실리에 민감한 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실리를 많이 허용하진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능만 하다면 사실 좌중앙 나가다 말았거든요. 네, 날일자로 모자 씌우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이곳이요. 예.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글쎄요, 한 1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1감까지는 아니고 2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감은 어디인 거예요? 글쎄요, 저의 1감은 일단은 첫 번째 백이 살펴봐야 될 곳은요. 이곳에 아까 말씀드린 약점이 이제 완벽히 방비가 돼 있냐를 일단 찾아봐야 되고요. 네. 일감은 오히려 이쪽을 나와서 끊는 것이 이곳을 보강을 하면서 이 한 점이 된다면 굉장히 두텁게 보강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곳이 일감이고요. 전투적이시네요. 네, 그래도 좀 전투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굉장히 무난한 수죠. 이곳은. 이감. 네. 두 번째 정도 떠오르는 자리. 네, 하나는 백이 좌변 쪽으로 지켜갈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귀의 맛도 약간은 지키면서 좌변 쪽의 실리를 챙기는 그런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해신 구단은 아마 이쪽 끊는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가게 된다면 네, 이렇게 좀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고요. 흑은 여기서 이 한 점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그냥 한 칸을 띄어서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좌변 쪽으로 돌이 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무난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탕웨이싱 구단은 이렇게 끊었을 때 이곳 나가는 수는 충분히 백이 싸울 만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비껴서 두었을 네. 때. 비껴서 두었을 때 과연 이 나와서 끊는 것이 득이냐 이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점만 잡게 되면은 아까 그 흑도 반격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두터움도 얻게 되고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이요. 예. 이곳을 나와서 끊으면 흑은 한 칸을 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면 한 점은 완벽히 잡았는데 이곳이 귀의 이 석점이 생각보다는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진행이 됐을 때 한 번에 더 가일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 점은 잡았지만 좌변 쪽에 백이 집이 불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다 잃었기 때문에 네. 과연 득인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탕웨이신 구단은 전혀 예상 밖의 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냉정한 수로 보이고요. 충분히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수고 좋은 수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아까 이런 약점들이 노출돼 있지만 지금 이곳을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끊겨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지키면서 이 약점도 보강하는 굉장히 괜찮은 수로 보이고요. 일단 탕일신 구단이 굉장히 또 실리에 민감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 탕일신 구단으로서는 괜찮은 작전입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는 자리도 남았으니 흑도 중앙에 차단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도망밖에 없나요? 아까 이쪽을 나와서 끊는 것은 글쎄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일단 이쪽이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가볍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선택은 조금 흑으로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둔다면 좌변 쪽으로 향하는 것이 무난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식의 진행이면 무난할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어깨 짚는 것도 가장 좀 두터운 수긴 합니다만 글쎄요, 조금 발이 느린 감도 있어서 괜찮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텁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김지석 구단이 지금 탕웨이신 구단을 상대로 최근 3연패 있는 상태인데요. 그 세 판의 대국 내용 흐름이 네. 어떻게 흘러갔었나요? 일단 마지막 3연패를 당한 바둑은요. 반집 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계속 시종일관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 김지석 구단이 막 그렇게 역전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탕웨이신 구단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바둑을 마무리를 잘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글쎄요. 탕웨이신 구단, 김지석 구단도 그런 좀 극단적인 바둑을 선호하지만 잘 두지만 탕웨이신 구단도 그런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 기사가 누군가 한 번 이기면은 좀 그런 흐름을 계속 탈 가능성이 높아요. 두 기사의 예, 스타일상요. 두 기사의 스타일상 좀 연패를 당하거나 연승을 하거나 이런 좀 승부적 그 기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김지석 구단도 그렇고 황일신 구단도 그렇고 좀 두텁고 안정적이고 후반이 강한 기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기풍상. 후반이 강한 기사들이요. 네, 뭐 박영훈 구단, 박영훈 구단일 수도 있고 뭐 이동훈 구단? 네, 이동 구단이 될 수도 있고 이동 구단은 근데 좀 최근에 전투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풍. 바뀌었어요. 네, 전투를 마다하지 않는 기풍으로 바뀌었고 네. 예를 들어 뭐 판팅이 구단이나 약간 판팅이 구단은 참 까다로운 기사긴 한데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부분 접전도 강하고 또 집바둑도 잘 두기 때문에 그런 두텁게 이제 집바둑을 잘 두는 기사가 두 기사 모두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기풍입니다. 현재 B조에서는 한국 4명, 중국 4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4명의 선수는 모두 세계 타이틀 컵을 들어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국하는 탕웨이신 구단은 2번이나 있었죠. 네, 삼성화재배 삼성화재배. 우승했고요. 또 응시배. 그래서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네. 중국 기사가 최근에 세계 대회를 많이 우승을 하고는 있지만 2번 우승한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커제, 탕웨이신 네. 더 있을까요? 예전에 뭐 구리 구단도 있고요. 뭐 구리 구단은 홍지에. 전설이죠. 네, 최근에는 커제 구단 외에는 탕웨이신 구단밖에 없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참 탕웨이신 구단은 한국 기사들이 껄끄러워하는 기사고요. 오히려 자국 그 중국 내의 기전보다는 세계 대회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중국 랭킹 2위가 렌샤오 구단인데 막상 또 렌샤오 구단은 세계대회 타이틀을 따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데도 구단 승단이 됐네요. 음, 중국은 승단 개인 승단 대회가 따로 있긴 한데요. 보통의 기사들은 잘 참가를 하지 않고요. 좀 성적 내는 기사들은 참가를 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가 좀 저단인 기사가 많은데요. 세계대회를 우승하면은 바로 구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탕웨이신 구단의 모든 기사들이 다 그렇게 구단을 승단을 한 거고요. 렌샤오 구단의 경우에는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특별 승단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승단이 됐는데 이 승단 규정이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보니까요. 네. 김지석 구단은 가장 두텁고 견실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탕웨이신 구단은 여기서 선택이 두 가지인데요. 일감은 일단 이쪽으로 밀고 한 칸을 뛸 때 손을 이런 곳을 둔다든지 손을 빼는 게 보통의 감각이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밀게 된다면 받아야 될까요? 글쎄요. 흙이 이렇게 받는 것은 이곳을 당했을 때 모양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찝히는 게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왠지 이렇게 받기는 싫습니다. 이곳을 민다면 또 가볍게 이런 곳을 한 칸 띄어서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탕웨이신 구단은 일단 이쪽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막아준다면 그때 두는군요. 네, 역시 아까 이쪽을 받는 자세가 흙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진행을 택할 수도 있고요. 삼선을 밀었을 때 한 칸을 뛰니까 정말 그 자리가 급소가 될 수가 있겠어요. 네, 이곳이 급소의 의미도 있고요. 좀 더 공격적인 수법이죠. 아직 흑도를 쉽게는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흙은 이쪽을 밀고 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지는 건가요? 글쎄요,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있겠지만 네. 조금 맛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을 두고 이런 곳에 귀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기를 해봐야 됩니다. 탕웨이신 구단이 좀 전투 초반부터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이제 두면서 바둑을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이런 부분이 선실리 후타객이기는 한데 공격적으로 실리를 좀 네. 얻어내는 네,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셨던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집을 이제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계속 전투를 통해서 전투를 통하다 보니까 좀 물러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바둑이 많이 나옵니다. 김지석 구단이 본선 1회전에서 커제 구단을 제압하면서 현재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러시아 일리아 식신 초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리아 식신 이 유럽 대표 선수가 누나가 바로
스베틀라나 슉신. 네, 우리나라에서 입단한 네, 네. 기사의 동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유럽 바둑도 많이 실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세계 정상급에 미치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예전보다 굉장히 격차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작년쯤에 제가 유럽 바둑 대회를 한번 다녀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둑의 A그룹 선수들, 뭐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섞여 있기는 한데요. 모두가 AI가 보여준 수법들을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AI 프로그램은 누구나 이렇게 손쉽게 볼고 네.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AI 등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 공부를 해도 혼자서 공부를 해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바둑도 조만간에 또 엄청나게 또 강한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날일자를 뒀네요. 이렇게 아까처럼 밀어주는 것은 한 칸을 나가서 오히려 흑에게 흐름을 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수비적인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 수도 괜찮아 보여요. 흑도 여기서 이곳을 좌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손을 빼고 이런 곳에 벌릴 것인지. 네. 좌하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제 공격을 당하는 수는 공격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네. 김지석 구단의 기풍으로는 글쎄요. 먼저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당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무난하게 일단은 받아두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둑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자, 시간을 많이 드리는 포석인데요. 과연 김지석 구단의 선택은 어디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창설 대회, 천부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입니다. 자, 본선 2회전. A조와 B조가 나눠서 조별 토너먼트를 벌이는데요. 지금 현재 B조 8강이 진행 중이고요. 전체로 본다면 16강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일단은 보통 세계대회는 그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한 판 지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물론 이 대회도 그 16강 각 조에서 결승까지는 토너먼트긴 하지만 네. 만약에 조의 결승만 올라간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승까지 올라간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A조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B조에서 두 장의 카드를 따낸다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축구 같은 조별리그에서 토너먼트 올라갈 때 네. 2위를 좀 계산적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번 월드컵에서 사실 좀 문제가 됐던 게 좀 쓸쓸해서 오히려 1위로 올라가는 것이 손해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쓸쓸하고 이렇게 뭐 져줄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약간 오해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개인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국가 상대로 준결승은 크로스로 만나게 되니까요. 네. 두 장을 따낸다면 무조건 중국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네. 짜내는 방법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까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오늘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하게 되면 B조 준결승에서 두 기사가 만나기 때문에 한 장의 카드는 확보입니다. 네.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또 만약에 4강에서 붙는다면 또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이 김지석 구단에게 올해
국수산맥배를 진 이후에 16연승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긴 기사가 김지석 구단입니다. 네.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네, 조사를 이번에 조금 했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좌하 쪽을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손을 돌려 우변을 향할 것인지. 원성진 구단의 얘기대로라면 김지석 구단이 공격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탕웨이신 구단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바둑을 풀어가는 스타일이고요. 너무 이렇게 얇게 두는 것은 김지석 구단의 스타일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변 쪽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쪽으로 지키느냐, 뭐 이런 수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모양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택하느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선수로 좀 보강이 되게끔 처리한 다음에 우변을 갈 수 있는 방향. 네, 그렇죠. 그런 길도 찾아보고 싶네요. 아직 하변에 105점이 미생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곳을 먼저 뭐 건드려 본다든지. 아, 글쎄, 근데 지금 이 수는 이렇게 맞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100이 넘어가는 자리가 있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물어볼 수도 있군요. 네, 이곳을 먼저 어딘가를 두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선수를 하고 네. 만약에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흑은 정말 이상적으로 나가는 모양이죠. 100도 그냥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받진 않을 거고요. 이곳을 둔다면 네.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나와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지금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흑이 먼저 나가서 끊는 건 어떨까요? 이곳이요. 예. 이 수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곳을 단수를 치고 나가는 건 흑도 끊고요. 네.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백이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전체가 다 넘어가진 건가요? 넘어가는 형태도 지금 굉장히 맛이 나쁘죠. 때문에 이 형태면 흑이 괜찮습니다. 이곳을 나와서 끊는다면 네. 한 가지 방법은 이곳을 두고요. 막을 때 이렇게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어줘요. 이제는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네. 이 득실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글쎄요. 근데 이 모양은 백이 물론 두텁게는 됐습니다만 이 두 점이 흑의 안형과 직결되기 때문에 흑의 이 진행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곳을 나와 끊는다면 네.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여기서 막을 수 있나요? 네, 축은 흑이 현재 유리합니다. 그럼 또 다시 이쪽을 끊고 네. 글쎄요, 굉장히 좀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받아야 되네요. 하변 쪽을 백이 사는 모양이 나온다면 저하기 쪽에 흑돌이 위험하거든요. 네. 흑도 좀 많이 떨리는 모양입니다. 방금 그림 보니 나가서 끊는 거는 어렵겠어요. 네, 지금 당장은 두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고요. 굉장히 이런 수익기 그 사활이나 이런 장면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행마도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행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을 그 바둑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느냐, 네. 좀 어렵게 풀어냐가 또 직결되기 때문에 행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행마가 어려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센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사활이나 그런 전투 부분보다도 이런 모양 감각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이 상당히 좀 인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울 때 잘 정리하고 잘 찾아내는 게 실력이기도 하고요. 대국자라고 하고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대국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께 보여주는 수들이 일감이거든요. 대충 모양이 좋은 수를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조금 둘 때랑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둘 때는 지금 해설한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네. 되나요? 훨씬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고 또 수익기를 훨씬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모양 좋은 그런 행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수익기가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그 지금 짚어봤던 일감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모양이 안 좋더라도 다른 수순을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 대국자 모드 들어가셨군요. 저는 이곳을 두고요. 아까는 얘기가 전혀 없으셨는데요. 네, 사실 모양이 별로 이렇게 생각되는 모양은 아니라 만약에 네. 받아준다면 그래도 이 교환은 손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교환이군요. 네, 이렇게 그래도 백이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날일자로 뒀을 때 좌변 쪽에 약간 백이 허술하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받는다면 이 교환을 해놓고 또 다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조금이라도 득이 되고 나중에 또 손해가 되지 않는 수순을 일단은 하나 찾아내셨고요. 자, 이걸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곳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 교환을 안 한다면 그냥 이곳을 수익기를 해볼 것 같아요. 교환을 안 해두고요. 네, 이곳을 오히려 교환을 하면 둘 수가 없고요. 그냥 이곳을 둔다면 이제 나와서 끊었을 때 나중에 이런 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악수죠. 멋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아마 또 수익기를 그 전에 다 해봐야겠지만 네.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이 일단은 최강수로 보이거든요. 자, 손이 나왔는데 네, 맞네요. 하나 맞췄습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김지석 구단이 네. 오래 생각을 하고 여기 날짜를 둔 것은 이게 싸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나와서 끊는 것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곳을 만약에 나와서 끊었을 때 김지석 구단이 어떤 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백이 밀었을 때도 절대적으로 맞고 싸우는 것밖에는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아까 이런 곳에 끊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똑같이 만약에 된다면 네. 지금 이쪽 끊는 수는 방비를 했죠. 이제는. 그냥 단수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쪽을 끊으면 이쪽을 나와서 끊는 수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일단 일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연관 지어서 지금 수를 읽어보는 거군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되면 백도 끊어서 득을 봤으니까 네. 중앙을 다시 또 내어주는 걸로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백도 이제 잘 내어줘야 되는데요. 네.
이런 식의 이제 한 칸을 띄는 수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의 모양이 조금 엷어서 글쎄요, 이 정도면은 흑도 자세가 괜찮게 나온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까? 이쪽을 나와서 끊고 흑이 이곳을 나와서 끊는다면 네. 단수를 치고 뭐 이런 것으로 가볍게 흑마를 하는 수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흑도 중앙에 조금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흑도 괜찮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날짜를 왜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었냐면요. 네. 무난한 흑마를 두고 싶은데 딱 마음에 드는 수가 없기 때문에 흑도 흑마 이 수가 가장 되기만 하면은 가장 강력한 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일단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이 백이 그냥 이런 곳에 손을 뺀다면요. 이곳을 막는다든지 이곳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네. 한 수는 더 지켰지만 훨씬 자세가 괜찮습니다. 좌하기 쪽에 백도를 조금 압박을 하고 집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자세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일자가 백이 나가서 끊게 되면 좀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은 알겠는데 네, 방금 보여주신 대로 받아주지 않고 다른 데를 뒀을 때 네, 이게 강한 수가 아니라 좀 싱거운 수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네. 만약에 이 수로 근데 이런 곳에 뭐 아까처럼 제가 그냥 모양을 잡아서 말씀드린다면 네. 흑이 공격은 당하지 않겠지만 집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자세가 훨씬 단단하고요. 백돌의 이런 부분의 집들이 네.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많이 다른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바짝 돌이 붙는 경우에는 싸우는 경우가 많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조금의 집이라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치열한 수로 해석이 되는 거군요. 네. 또 그 조그만 차이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판을 운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뒀을 때 네. 상대방이 만약에 물러선다면 그 다음은 오히려 바둑이 좀 두기 편해지죠.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예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해설했을 때 한쪽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은 혹시 이것을 수치화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네, 한 두 집 정도 불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보통 프로들이 다 이세돌 구단 같이 생각을 하면서 판을 짜 나가는 건가요? 글쎄요. 이세돌 구단도 그거를 바둑을 두면서 몇 집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치화를 이제 시킨다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걸 것 같고 바둑 둘 때 여기서 몇 집 득봤다, 몇 집 득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지는 않습니다. 네. 듣기 쉽게끔 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인 네. 거군요. 자, 탕일신 구단도 어려운 장면이에요. 여러 부분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분명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이 일감이거든요. 근데 김지석 구단이 이 수를 모를 리는 없잖아요. 다음 그리고 수가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지석 구단은 이 참고도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그 수 어떨까요? 백이 나가서 끊고 네, 백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앙 나가서 끊으실 거죠? 네, 그러면은 아래쪽을 단수 치고요.
이곳이요. 네. 네. 하나 밀어두고 그때 넘어갈게요. 이곳을요. 예. 저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요. 이곳을 건너붙이면 이곳이 완벽하게 넘어간 형태가 아닙니다. 아, 이제 끊더라도 잘 안 나오나요? 네, 이쪽에 백이 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이 네. 조금 자충이 돼 있는 형태죠. 그렇네요. 그러면 넘어갈 수가 없는 자리네요? 그 이쪽을 나와서 끊고 흑도 나와서 이쪽을 끊는다면요. 네. 아까 이런 교환들을 한 다음에는 넘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보고 가볍게 둔 다음에는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죠. 저는 일단 양분시키려고 네. 다 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군요. 네, 이런 식이 되면 흑도 이쪽을 또 나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흑도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다시 살릴 수가 있고요.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살릴 수가 있고, 아니면 중앙을 두텁게 연결을 시켜두고 우변 쪽에 큰 모양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물어봤어요. 네, 지금 좌변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변 쪽을 지금 끊고 나올 것 같거든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죠. 좀 생뚱맞은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을 나와서 끊고요. 버리는 것은 지금 안 됩니다. 이 한 점은 집도 많이 나지만 네. 백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것은 지금 성립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늘어서 살려야 되나요? 네, 이곳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백도 늘고, 여기서가 흑이 문제인데요. 이제 흑은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중앙을 살리냐 아니면은 하변을 받아두고 중앙이 잡히지 않는 수익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필연으로 보이거든요. 중앙을 두면은 하변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곳을 둔다면 일단 이곳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붙여서 붙여서 끊는다면 이곳을 늘어서, 네. 지금 하변의 흑 석점은 세수입니다. 그렇다면 흑이 바로 이 백 석점을 조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흑이 바로 조일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한 수라도 더 조여놔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요. 네. 조금 글쎄요.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얘기해 네.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가능은 해요. 근데 이런 수들은 지금 단순히 이 두 점을 네. 한 수를 그 조인 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수익기를 완벽하게 하고 둬야 되는 수고요. 이렇게 두고 마늘모로 나간 다음에 뒀을 때 이곳을 밑으로 붙이면은 연결은 어느 정도 가능한 모습이에요. 된 건가요? 백은 이쪽으로 젖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이 두 점이 고립되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젖히고요. 그다음 흑이 이곳을 붙이고 치봤습니다. 네. 이 두 점은 때에 따라서 백은 가볍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있는 것은 탈출을 당해서 두 점을 잡더라도 우아기 쪽의 손실이 크고요. 막는다면 네. 굉장히 저도 복잡한데요. 이쪽을 때리고 중앙 조여갈 네, 수 있을 바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백도 한 점을 끊고요.
단수 못 치나요? 단수를 치면 이쪽을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수가 늘어나게 되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내어줘야겠어요. 네, 이런 식이 됐을 때 얼핏 봤을 때는 글쎄요, 백의 실리도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모양 만드는 것까지 수 읽는 것도 어려운데 이 다음에 판단이 또 남아 네, 있으니까. 판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술기고요. 자, 우선은 나가서 진행을 시킵니다. 이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하변에서 끊는 싸움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시 또 좌변을 서로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탕이신 구단은 좌변 쪽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두고 하변을 받는다면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흑이 석점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이거는 사석 작전에 완전 걸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쪽 한 점을 나와서 끊는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흑도 지금 늘겠죠. 늘고 빠지는 수까지는 필요한 외길 수순인데요. 흑도 최강은 지금 중앙 어디론가 나가는 겁니다. 이쪽을 받게 된다면 이 두 점은 이미 가치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도 이쪽 어딘가를 나가는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조금 이 장면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꼬부리는 수 보여주면 참 기쁠 것 같네요. 네. 아, 안으로 먼저 물어보는데 네. 이 돌이 오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서 일단 백이 이쪽을 받는 자세가 별로 네. 좋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받을까요? 찌르는 교환해두면 안 될까요? 이곳이요. 예. 일단 이곳이 선수인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쌍립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 두 점도 굉장히 요석이거든요. 네. 그 자리가 다시 또 끊기는군요. 네. 흑은 상황 때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더라도 여전히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좋은 형태라고 보긴 힘들고요. 뭐 이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 칸 댄수는 나중에 씌웠을 때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한 칸 댄수는 최강의 수로 보입니다. 서로 제 갈 길 갑니다. 네, 지금 기세죠. 자, 바로 받아쳐내는 김지석 구단. 제가 아까 참고도 살짝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간다면 백이 네. 만약에 이쪽을 젖히면요. 붙이고요. 아까랑 비슷한 진행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흑이 이쪽에 마늘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쪽에 마늘모가 있지 않더라도 바로 네. 조일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굳이 입구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이쪽에 입구자 있는 것보다 이쪽 한 칸 있는 것이 훨씬 득이죠. 만약에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은 백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실리는 상당히 벌었지만 이곳을 끊는다든지요. 네. 이곳을 뭐 막아서 둘 수도 있고 글쎄요. 아까랑 형태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진행 정도라면 흑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돌 방향 하나 차이인데 네. 이 차이가 크군요.
그러면은 백도 뭐 젖혀서 바로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백도 수순을 지금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런 곳에 아까 한 칸만 선수로 띄어져 있다면 아까 네. 같이 젖히는 수가 성립을 하게 되죠. 아, 그렇죠. 똑같이 간다면 지금은 이곳을 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환이 또 있기 때문에 흙은 이어서 전혀 또 다른 음, 형태로 또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교환은 백이 분명히 약수죠. 수시로 달라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아래 백이 젖히고 흙이 붙일 때 치받았잖아요. 네, 한 점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곳이요. 예. 이곳으로 두는 수가 가능하죠. 어차피 이 교환이 지금 돼 있는 형태인데요. 이 네. 진행이 흙이 더 좋겠네요. 제가 찾았나요? 네, 이 진행이 흙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두는 것은 흙으로서는 그렇게 겁나는 형태는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중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많이 다르겠어요. 네,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살펴본 것에 의하면은 흙이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은 근데 조금 누가 좋다고 말을 하기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의 접전이 끝나 봐야지 형세가 조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서로 최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이런 바둑을 굉장히 잘 둔다는 거죠. 네. 나를자만 하나 교환을 해두고 다시 또 생각에 잠깁니다. 자, 너무나도 어려운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자, 바둑은 재밌게 흘러갑니다. 김주석 구단과 탕혜이신 구단의 대결 잠시 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랭킹 2위 신진서 구단의 바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당이페이 구단과의 대국이고요. 좌상에서 당이페이 구단이 잘 최근에는 두지 않는 수법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네.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는 좌상기의 모양이 나왔고요. 이곳을 어깨 짚어가자 네. 지금 날일자로 당이페이 구단이 견실하게 받아두었습니다. 역시 당이페이 구단은 기풍대로 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침착하게 판을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고요. 네. 또 신진서 구단도 역시 서두르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어깨짚음 하나면 됐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부분적으로 약간 득을 봤다는 뜻이고요. 글쎄요, 당이페이 구단의 오늘 수법들은 네.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절대 못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수만 두고 있네요. 이렇게 두는 스타일의 대표적인 유명 기사가 있다면 어떤 글쎄요, 기사가 뭐 있었을까요? 약간 나연 구단이나 한국에는 약간 나연 구단도 생각이 나고요. 좀 침착하고 견실하게 장기전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전이 강한 기사들은 이렇게 침착하게 충분히 두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날일자로도 최소한
글쎄요. 하변을 일단 생각하는 것보단 뭐 이런 곳을 다가간다거나 네. 하변보단 우변이었군요. 이런 곳을 어깨 짚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뭐 나쁜 자리라서가 아니라 약간 괜히 좀 당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붙여서 대응을 하는군요. 약한 돌에 붙여도 되는 걸까요? 네, 보통은 잘 두지 않는 수법이죠. 하지만 지금 만약에 돌이 이쪽으로 네, 바깥쪽으로 젖혀서 뒀고요. 흙은 가볍게 탈출을 해갑니다. 그냥 귀를 얻어낸 것으로 만족을 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화변 좌하기 쪽에서 흙이 좀 경쾌한 행마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흙이 집으로는 아주 많이 깬 건 아니지만 일단 굉장히 좀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백이 좌상에서 발이 느리지만 두터운 쪽으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깨지면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게요. 백이 이제 어떤 식으로 깨지냐가 중요한데요. 백이 좌하기 실리는 어느 정도 지켜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집으로는 많이 깨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이라면은 뭐 당이페이 구단도 나쁘진 않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깨를 짚어갑니다. 자, 네. 지금도 흙이 좀 재밌는 형국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좀 아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판단하기 조금 어려워진 느낌이 있는데요. 현재 AI 승부 예측은 5대 5라고 하고요. 네. 말 그대로 아직까지 뭐 서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좌상귀 쪽의 단순 변화로만 봤을 때는 흙이 조금은 재밌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이쪽을 어깨 짚고 나오자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두텁게 지금 견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큰 차이가 날 리는 없는 바둑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국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쁘다, 조금 편하다 이런 느낌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흙을 선택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굳이 꼽으라면 네. 흙을 잡고 싶고요. 함께 하실 건가요? 네, 일단 실리가 흙이 더 많을 것 같고 네, 중앙을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흙이었는데 네. 원성진 구단은 왜 흙이셨나요? 저는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이에요. 네. 그 프로의 감, 네, 감이 육감인가요? 요새 너무 틀려서 문제긴 한데 그냥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흙이 둘 수 있을 최소한 흙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요. 네. 요새 그래도 연승 중이지 않나요? 너무 연패를 많이 당해서 네. 그
그 감이 또 맞았으면 좋겠어요. 신진서 네. 구단이 흑이니까. 당일페이 구단도 지금 처음으로 좀 적극적인 음. 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단단한데도 붙여갈 수가 있군요. 네, 오히려 사실 단단하니까 붙여가는 거죠. 오히려 붙여가서 네. 집을 조금 지어주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곳을 끊고요. 누르면요? 넣는 데가 많아서 어느 곳으로 넣을까요? 이런 곳을 넣는다면 자체로 굉장히 기분 좋은 활용입니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네. 흙이 조금 중복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지고요. 바깥쪽으로 들고 싶어요. 3선 바깥쪽.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지금 확인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넣는 수를 지금 생각을 일감인데요. 네. 여기서 일단 단수를 치고 있고 이런 곳을 호구를 친다면 살 수 있나요? 그냥은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런 곳의 넉점들이 네. 조금 흙으로서는 약간의 우영이기 때문에 흙도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보통 붙일 때는 그 귀에 정석 진행만 떠오르는데 활용 쪽으로 네, 지금은 이제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찾아보려는 거군요. 자, 신진서 구단은 단수 쳤고요. 지금 넣으면은 지금 이곳이요. 지금 이곳을 넣으면 안 됩니다. 돼요. 네. 지금은 쉽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꽤 크게 살았습니다. 네. 지금 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쪽으로 막을 생각인 것 같아요. 조여야만 하군요. 당장 백도 이곳을 단수 치고 하는 것은 뭐 단수만 치더라도 네. 살 수가 없는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당일페이 구단도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면으로만 봤을 때는 활용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큰 전투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백도 가볍게 둘 겁니다. 일단 일감은 이쪽을 나가고요. 응수를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일단 귀를 자꾸 잡아주는 것은 흙이 집으로 자꾸 득불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네. 당한 거고요. 한 칸 넘어갈까요? 네, 한 칸을 넘어간다면 밀어두고 더 있을까요? 글쎄 이 교환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로 그냥 활용이라고 봤을까요? 이쪽에 끊는 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잡게 잡는다면 되면 단수 치고 네. 아이고 걸렸네요. 아닌가요? 딱 걸렸습니다. 맞게 된다면 아, 네, 이렇게 되면은 흙이 걸린 모습이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또 이쪽을 넘어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으로 보이는데 당일페이 구단이 이 끊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잡으면 바로 걸렸던 거죠. 네, 잡는 수는 단수를 치고 이런 진행의 바꿔치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네. 일감으로 봤을 때는 상변 쪽에 백 모양이 굉장히 두텁게 잡혔거든요. 예. 이 정도 진행이라면 백도 괜찮아 보입니다. 끊고 한 칸을 띄고 이곳을 끊었을 때 네. 또 뒤로 지금은 냉정하게 받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백도 당장 이런 식의 살리는 것은 좋지 않고요. 네,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흙은 한 점을 잡지 않고 이곳을 나가서
있고 난 이후에 싸워볼 수가 있군요. 화면이 잠시 멈췄네요. 네. 싸워보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변 넘어가는 것 또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넘어가는 수가 흑으로서는 네. 최강이고, 자, 두어 갔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한다면 나가서 끊는 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크게 특별하게 활용하는 수는 안 보이거든요. 글쎄요. 어떤 수를, 아까 이쪽 나와서 끊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었을 때, 백도 얇은 부분이 많아서, 백이 좋은 모양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백이 단수 치고 미는 것도 너무 무리일까요? 네, 이곳은 계속 나가게 된다면, 네. 백이 조금 무리죠. 이쪽 한 점도 지금 있고요.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넘어가도 망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요. 네, 넘어가도 안 좋습니다. 글쎄요, 그냥 딱 한눈에 백이 들어오는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 수가 없다면 앞서 귀에 붙이고 했던 진행들이 활용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손해될 수 있죠. 여기서 별다른 수가 없으면 이런 부분의 교환들은 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현재 신진서 구단 이 천부배 외에 백령배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배 16강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천부배를 제외하고는 박정환 구단이 삼성화재배, LG배, 출란배에 이름을 올리고요. 커제 구단도 LG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세계적인 선수만큼 또 본선에 이름을 많이 올린 기사가 바로 구츠하우 구단이에요. 네. 구자우 구단이 작년에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사실 최근에 가장 중국 내에서 성적이 좋은 기사가 구자우 구단이고요. 정말 힘이 좋은 기사입니다. 수익기가 세고 앞으로 한국이 경기해야 될 1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A조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98년생의 기사입니다. 네, 이 신진서 구단이 또래 기사 가운데 2000년생 기사들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기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셰커, 랴오유아너, 네. 딩하오 이렇게 세 명을 뽑았어요. 그랬나요? 지금 그 세 명이 중국 그 2000년생 기사 중에 가장 랭킹이 높은 세 명의 기사고요. 네.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링타오 얼마 전에 박정원 구단에게 갑조 리그에서 이긴 바 있는 이링타오 선수가 또 2000년생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는 2000년생에 떠오르는 기사들도 참 많습니다. 자, 현재 박정환, 이동훈 형제 대결 외에 신진서 당이페이 그리고 김지석 탕웨이싱의 한중전을 펼치는데요.
지금 이곳을 백이 두자 흙이 네. 붙여서 넘어가자고자 한 장면인데요. 어, 한 칸을 씌웠고요. 지금 김지석 구단의 좌변부터 해서 계속 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네, 외치고 있어요. 네, 정말 수익기의 지금 정면 충돌입니다. 이 하변 부근에서 싸워가고 있지만 좌변도 신경을 쓰면서 전개를 해야 하고요. 지금 바둑 그런데 형태를 네.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지석 구단의 돌들이 조금 더 두터운 느낌이 있고 상혜신 구단의 돌들은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엷긴 하지만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약점 노출이 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자리도 차단이 남아 있어요. 이곳이요. 예. 김지석 구단이 지금 이거 들여다본 교환을 한 것은 이쪽을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 하변 5점이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두텁게 차단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백도 당장 이곳을 차단을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곳만 나가더라도 차단을 하는 아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곳은 절대 차단을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차단을 하겠죠. 한다면 이쪽을 끊지 않고 다시 또 하변을 가나요? 이곳이나 이곳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중앙에 이곳 이런 곳을 선수로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안 받는다면 역시 차단을 당하기 때문에 네. 강제로 이런 곳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교환은 결국 득이죠. 흙에 의미 없는 돌을 만들고 백은 중앙에 두터움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곳이 된다면 무조건 득입니다. 그럼 중앙 백이 선수로 하고자 할 때 그냥 받고 싶지는 않겠어요. 네, 정말 그냥 받고 싶진 않고요. 여기서인데요. 지금 역시 예상대로 이쪽을 돕고 나와서 끊는 수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앙 이쪽을 끊기면 하면은 흙도 별로 수가 없죠. 위험해 이곳을 보이네요. 넣는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흙이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연결을 하려면 이곳으로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네. 연결을 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 일단은 근데 연결을 하기가 공배 같은 자리라 유불리를 떠나서 그냥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런 곳을 연결을 하고 있는다는 게. 지금 탕웨이싱 구단의 돌들은 굉장히 지금 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얇죠. 어디든 나와서 끊기면 항상 버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극단적이라는 거고요. 네, 좀 얇게 이런 바둑을 또 잘 두는 기사고요. 반대로 김지석 구단도 전투를 좋아하지만 좀 두터운 네, 역시 김석 제품에 구단의 돌들은 좀 두텁게 전투를 선호합니다. 이쪽을 만약에 단수를 친다면 백도 네. 어딘가 하변 이쪽을 아까처럼 수를 내러 갈 것 같아요.
이곳을 지금 할 수도 있고요. 안 네. 할 수도 있는데요. 한다고 보면 네, 이런 진행이 되는데 물론 백돌이 많이 엷긴 하지만 흑도 우아기 쪽에 집이 깨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탕웨이신 구단이 중앙 부근 두어 가는 게 하변 5점을 내어줄 생각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여차하면은 하변은 또 버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냥 완벽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런 진행이 됐을 때는 네. 이곳과 이곳 한 칸 띄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직은 이 전투가 누가 유리한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돌이 맞붙었을 때 살리는 것부터 그리고 상대를 잡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탕웨이신 구단의 이 생각 자체가 유연하기는 하네요. 네. 발상이 자유롭습니다. 자, 내어주는 쪽을 보고 있고 그렇다면 김지석 구단은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변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재미난 바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